축산, 검협전. 58화 응벽애를 찾아서. 주문은 털어진 척 재금선과 매화를 꺾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응벽애를 찾아가네. 이 노파는 처음에 광명의 제자로 입문했다가 후에 광해를 따르게 된 단가파이다. 닷새 전 광해가 해탈함에서 원적하자 여영남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 그 후 여영남은 이영경과 함께 지내려는 광해의 유언이 있었다며 매일 이영경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러 호산 석굴에 갔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난데없이 음시 여도사가 나타나 인연이 있으니 반드시 제자로 삼아야겠다고 우겼다. 여영남은 원치 않았으나 여도사의 법술이 워낙 강력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여도사가 당장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려 했으나 여영남은 이영경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열심히 여도사 비위를 맞추며 설득한 끝에 이틀 더 기다릴 수 있었다. 약속한 이틀을 앞두고 혹여 나중에 이영경이 자신을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석굴에 서신을 남겼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단가파에게 해탈함을 맡기고 떠나면서 이영경이 찾아오거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주문이 단가파에게 여도사의 인상차기를 물었는데 나이 탓인지 발음이 또렷하지 않았다. 제대로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어감상 좋은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여영남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간 것이 분명해. 어쩌면 그만 사형이 처음 내렸던 곳이 그 여도사의 거처인지도 몰라. 구지선은 이야기를 듣다가 어제 침상에서 발견한 서신이 퍼뜩 떠올랐다. 분명히 영경 동생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다들 그만 신조에게 먹이를 주러 간다는 이영경을 따라 나간 터라 아무도 없어 대신 챙겨두었는데 가무룩 잠들었고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금 말한 대로라면 여영남이 어젯밤까지 해탈함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떠난 것인데 그럼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된 거잖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미안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이영경이 의문을 제기했다. 영남 언니가 석굴에 서신을 남겨두었다는데 어째서 아무도 못 봤을까요? 구지선은 이영경과 여영남의 정이 두터운 것을 알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니 더 늦기 전에 털어놓기로 하였다. 어제 침상에 누웠다가 서신이 있길래 별 생각 없이 이불 아래 쑤셔 넣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못 봤어요. 그 서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영경이 대꾸도 하지 않고 침상으로 달려갔다. 서신을 확인해 보니 여영남의 필체가 확실했고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열흘 전 여영남은 이영경을 만나러 석굴에 갔다가 출입구가 막힌 것을 보고 어디 놀러 나갔나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자 그만 신조를 타고 조금 멀리 갔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몇 번 더 찾아가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출입구 바위를 부수고 석굴에 들어갔더니 이영경이 남긴 서신이 있었다. 그제야 이영경이 골륜파검선 음소당을 만나기 위해 적성자를 따라갔고 그만 신조는 그 전에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일단 돌아가 광해에게 전했다. 광해는 음소당이 이영경을 데려갔다는 말에 대경실색했다. 음소당이 이미 골륜파를 떠났다고는 하나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곧 자신이 원적하면 여영남을 이영경에게 보낼 생각이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영남은 이영경이 걱정되었지만 사부와 영영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잠시 이영경을 잊었다. 그리고 밤낮으로 눈물을 쏟으며 사부 곁을 지켰다. 이틀 후 광해가 원적하자 여영남과 단가파가 함께 사부의 장례를 치루었다. 사실 단가파는 철조무적이라 불리는 사천에서 유명한 비적이었다. 부잣집을 털다 광명에게 잡혀 제자가 된 후 충직한 본성을 되찾아 10수년을 함께했다.
여영남은 사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영경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러 갔다. 이영경은 못 만나더라도 그만 신도는 먼저 돌아올 수도 있으니 함께 백미를 찾아가 음소당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심산이었다.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든 찾아가 이영경과 함께 사부로 모시고 나쁜 사람이면 백미에게 이영경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석굴에서 함께 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이영경도 그만신조도 만날 수 없었다. 사흘째 다시 석굴에 갔다가 만난 웬 중년 여도사가 자신이 음소당이라며 무조건 함께 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런데 음소당이 대체 왜 이곳에 나타났을까? 앞서 음소당의 부탁으로 이영경을 데려가던 적성자가 망창산에서 원수인 사남개와 열화를 마주치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했으나 운 좋게 주매를 만나 탈명신단을 먹고 목숨을 건졌다. 며칠 후 몸이 회복되자 음소당에게 돌아가 복수를 청했다. 음소당은 어차피 당장 사남개와 열화를 찾아내기 힘들 터이니 원수를 갚는 일은 잠시 미루기로 하고 우선 망창산 절간에 혼자 있다는 이영경에게 날아갔다. 한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혹시 집으로 돌아갔나 싶어 아미산까지 찾아갔다. 이영경은 아미산에도 없었지만 대신 금골이 훌륭한 여영남을 만나 제자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여영남은 이야기를 들으며 음소당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던 사부의 말이 생각났다. 영경이 홀로 깊은 산에 남겨졌다니 아직 끌려가지 않은 모양이네. 정말 다행이다. 한데 깊은 산에서 행방불명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 한데 더 큰 문제는 음소당이 이영경 대신 자신을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비검으로 위협하는 음소당에게 맞설 수는 없었다. 하여 사부 장례를 치른 후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절하게 청했다. 원래 고운 말씨인데다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열심히 비위를 맞추었다. 음소당은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딱 이틀만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여영남은 어쩔 수 없이 이틀 후에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경의 서신에 적힌 날짜에 맞춰 그만신조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그만신조를 타고 도망갈 작정이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다. 저와 영경은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처음에 가기 싫다고 한 것도 영경과 헤어지기 싫어서였어요. 영경이 돌아왔는지 확인해야 하니 남은 이틀 동안 수시로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영경이 돌아와서 같이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음소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솔깃한 제안이었다. 여영남은 비검을 타지 못하니 멀리 달아날 염려도 없고 순진한 얼굴로 사정하니 안쓰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영경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여영남은 몰래 장문에 서신을 적어두었다. 서신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돌아오면 그만 사형을 조아회로 보내줘. 그만 사형을 타고 돌아오면 우리 같이 백미선사가 계신 곳에 가서 살자. 이영경이 서신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영운사저. 당장 영남 언니를 구하러 가요. 음소당이 이렇게 인재를 탐내는 것을 보면 함부로 해치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도 여영남이 사파에 들어가길 바라지 않아. 당연히 데려와야겠지만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일단 응벽에 가는 길부터 찾고 다시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영경은 마음이 급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니 재영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